먼저 이제 좋은 얘기부터 좀 해보면은 부산시장에는 민주당 전재수 후보가 당선이 됐는데 2018년 지방선거에서 오거돈 전 시장이 당선된 이후에 두 번째이며 8년 만에 부산시장 탈환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뭐 부산 선거가 민주당에 있어서는 상당히 중요성을 가지는 그런 지역인데 사실 오거돈 전 시장이 참 어렵게 당시에도 그 부산시장이 됐다가 좀 불명예스럽게 당시 무슨 어떤 성범죄 관련해서 이제 중도에 사퇴를 하는 이제 이런 일까지 겪었던 건데 이게 부산 시민들에게는 상당한 좀 상처로 남아 있을 수 있죠. 왜냐하면 민주당에 어렵게 기회를 줬고 맡겼는데 아주 이상한 엉뚱한 일을 하다가 이제 소위 말해서 박형준 시장 체제로 바뀐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번에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전재수 후보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이제 당선자가 되셨지만 굉장히 공을 많이 들였고 또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도 해수부 이전 또 HNN 회사 이전을 통해서 이제 북극 항로 개척이라고 하는 이런 해양 물류 중심 수도로서의 이런 부산 비전을 적극적으로 제시했고 지금이야말로 부산을 살릴 골든 타임이다. 이걸 가지고 전재수 후보가 열심히 뛰었기 때문에 그 전재수 후보의 특유의 친화력도 있고 또 여전 지금까지 이재명 정부와 함께 호흡을 맞춰서 일해왔던 내용들이 부산 시민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근데 이 결과를 봐도 한 2.5% 정도 차이로 겨우 이긴 거거든요. 간발의 차로 이긴 거예요. 지금 보면은. 그러니까 어려운 네. 선거를 치른 것이죠. 겨우 이긴 그러니까요. 겁니다, 사실은. 저희가 이렇게 여러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에 하원기 평론가 함께 해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기입니다. 정말 하원기 평론가 고생 이번에 선거 때 많이 했는데 고생 많이 했죠. 어쨌든 간에 대구 얘기는 이따 하기로 네네. 하고 부산 같은 경우에 그래도 전재수 후보가 당선이 됐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감회가 새롭다 네. 이런 평가를 하고 계시거든요. 네, 어쨌든 부산, 울산, 경남 다 당선이 돼서 메가시티 그 이재명 정부 국정 운영 기조이자 뭐 이렇게 국정 과제인 5극 3특 그 중에서 제일 그래도 빨리 될 수 있는 것 중 하나가 물론 호남도 있지만 부울경인데 그런 부분까지 다 될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경남이 아쉽게 된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요. 네, 부산은 또 부산 과제들이 있으니까요. 그 신인규 변호사님 잘 말씀해 주셨듯이 뭐 해양 수도 만드는 것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네. 뭐 2% 차이로 이겼던 뭐 10% 차이로 이겼던 이긴 건 그냥 이긴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요. 나중에 이게 한 일주일, 2주일 지나면은 몇 퍼센트 포인트 차이로 이겼는지 얘기도 안 해요. 그냥 이긴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마 전재수 후보 진짜 어렵게 선거를 치렀는데 잘 해주시리라 기대합니다. 야, 전재수가 이끄는 부산시, 해양 수도의 발판이 될 부산시. 저는 개인적으로 많은 기대가 되는 게 전재수 후보는 진짜로 뭔가 부산에 대한 애정이 찐이라는 느낌이 대화하면 너무나 많이 들거든요. 그런 느낌 받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전재수 당선인이 사실은 뭐 부산에 대한 마음도 당연히 너무나도 진정성이 있을 수밖에 없고 지금 현재 기준으로 그 부산 지역의 유일한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름의 책임감을 가지고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을 것 같고 저는 이분을 유심히 보면 그 선거운동 할 때 그 후보의 캐릭터들이 이렇게 묻어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이분은 만나는 네. 사람마다 다 형님인데 그게 어떤 가식적인 그쵸, 그런 네. 친소 관계가 아니라 진짜 상대방하고의 그런 교류를 하는 그런 라포를 쌓는 그런 그 형님 동생 관계를 잘 맺으시는 걸 보면서 좀 천상 정치인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저는 잘 하실 것 같다. 아마 또 이제 부산시장 취임하시게 되면 또 관계 그 국장들이나 여러 가지 그 직원들과의 관계도 굉장히 중요할 텐데 아마 그런 맞아요. 것들을 잘 하시지 않을까 해서 좀 기대가 많이 됩니다. 네, 지금 양평 고속도로님이 우리만 잘났고 우리만 옳다. 1020에게 이찍남이라고 낙인 찍고 갈라치기 했던 그때의 1020들이 2030이 되어서 지금 민주당에 돌을 던지고 있다. 이런 평가를 해주셨는데 이유진 기자 보기에도 실제로 당시에 굉장히 비난받던 1020들이 유권자가 돼가지고 심판한 측면도 분명히 존재하지 않습니까? 뭐 사실 그 1020 남성들 같은 경우는 지금 꾸준하게 약간 반민주당 정서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방금 말씀 주신 그런 댓글의 지적이 맞는 부분이 있고 또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이번에 서울시장 선거 같은 경우는 저는 개인적으로 특히 2030 여성들 표심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많이 달라졌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한번 고민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이따가 말씀드리도록 그러니까 하겠습니다. 뒤집힌 마우스님 같은 경우에는 이겼는데 기분이 안 좋습니다. 구교영 기자님 어떻게 된 건가 해주셨는데 저도 이겼는데 기분이 참으로 안 좋습니다. 네, 요거 한 말씀만 네. 드리면 이겼는데 기분이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긴 게 아닌 거예요. 어. 그러니까 이겼으면 기분이 좋아야 그쵸. 정상이고 네. 이겼는데 기분이 안 좋다. 이거 이긴 게 아닌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그 뭐 여러 가지 평가의 기준은 다르겠지만 아니 우등생 입장에서는 90점 맞아야 기쁜 거지 뭐 70점 넘었다고 그냥 기쁘고 이런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각자 기준의 설정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은 이겼지만 기분이 나쁘다라는 거는 전 냉정하게 이 부분 평가할 거를 좀 평가를 해봐야 된다는 네.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대구시장 선거를 곁에서 너무나 열심히 도왔기 때문에 하원기 우리 평론가 같은 경우에는 그 어제 오늘 개표 상황을 보면서 굉장히 만감이 교차했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그 어쨌든 당은 대승을 했는데 저희는 졌죠. 특히 저는 참패 중에 참패를 한 게 관여했던 선거 2개가 다 졌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안타까워요. 그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냥 지지자분들한테 위로만 좀 드리면 선거라는 건 이제 전쟁을 기호화해 놓은 거잖아요. 옛날에는 권력을 획득하려면 무력을 쓰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죠. 세습이 아니면 뭐 전쟁을 하거나 혁명을 하거나 이렇게 해야만 권력을 획득하는데 그러면 이제 피해가 막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민주주의라는 게 약간 전쟁 방지 시스템 혹은 혁명 방지 시스템인데 사실 선거는 전쟁이에요. 그래서 아니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선거에서 졌다는 건 이제 패잔병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허무하고 화가 나고 뭐 누구 남 탓하고 싶고 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저희만 그런 게 아니라 지지자들도요. 그러니까 이 선거 지고 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지지자분들이 잘 보시면 돼요. 아하. 누가 남 탓을 하는지, 누가 책임을 뭐 남한테 돌리는지, 회피하는지. 혹은 이 사람들이 성찰적으로 이거를 좀 복귀하고 갈무리하고 하는지 이런 것들이 다 나와요. 지금 당장 그 인터넷 들어가 보면은 누가 누구 탓하고 누구 공격하고 이런 거 나오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지지자분들이야 그럴 수 있는데 직접 플레이어로 뛰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건 그거는 사실 본인 이익 도모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아 이익 추구형일 수 있다. 예, 그러니까 기회다 해서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네. 예,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 지지자들이 잘 봐주면 좋을 것 같고 이 영남의 선거를 뭐 이 패배한 건 저희가 부족해서 그렇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그 말씀 주신 거고 지금 우리 방송을 너무나 사랑해 주시는 21도 한라사님이 저는 올드 이재명입니다. 그러나 뉴 이재명을 응원하고 지지합니다. 그런데 민주당 기득권들을 보십시오. 청년 세대들을 무시하고 뉴 이재명들을 리박으로 갈라치고 ABC로 급을 나누고 지금 서울시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2030들이 보수화되어 가고 있는데 민주당은 아직까지 정신 못 차리는 것 같다. 화가 침입니다. 이런 말씀 해주셨거든요. 공감되는 말이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21도 한라사님께서 제 마음을 그대로 쓰신 것 같아서 신인규 마을 복사해서 이제 말씀해 주셨다. 그냥 복사 네. 붙여넣기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저런 마음들을 아마 많은 시민들께서 시민의 관점으로 봤을 때 공감하는 문제 제기라는 생각이 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좀 절망스러운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민주당의 뿌리 깊은 그 기득권이 사실 잘 안 바뀐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절망의 마음도 공감을 하고 근데 다만 이제 우리가 이 안에서도 희망을 좀 그려보자면 과거에 성역으로 돼 있었던 김어준 씨, 그리고 유시민 전 장관님 이런 분들 진짜 비판도 못했어요 과거에는. 근데 지금은 뭐 무슨 말이 튀어나올 때마다 그 궤변을 그냥 실시간으로 잡아내가지고 비판을 많이들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는 좀 상황이 많이 바뀌어졌다. 그래서 저는 뭐 조금 그래도 희망을 드리자면 앞으로 더 이런 뉴 이재명 현상, 이재명 네. 정부의 그런 실용과 중도 보수 확장 노선이 더 강화되는 쪽으로 저는 갈 수밖에 없다. 저는 근데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더불어민주당이 제가 이거 사실은 선거 얼마 전에도 한 2번 말했어요. 2030 여성들이 더불어민주당 지지하는 건 민주당 좋아서 그러는 게 아니다. 이준석이나 윤석열로 상징되는 사람들이 여성 유권자를 투표권 넘는 사람들 취급을 하니까 그 반작용으로 민주당을 지지하기 시작한 거지. 어쩔 수 없이 반작용으로. 네. 아니 뭐 결정적일 때마다 응원봉 들고 나오고 이런다고 막 찬사만 하지 실제로 집권하고 나서 2030 여성에 대해서 뭐 이렇게 챙기거나 정책을 힘을 주거나 그러는 게 저는 잘 모르겠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네. 그 똑같은 맥락인데 2030들이 왜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해 줄 거라고 생각하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오늘도 편의점을 가보면 20대로 보이는 그 여성이 되게 피곤한 얼굴로 새벽까지 일하고 그러니까 지금 사실 직장 없는 사람들은 건설 현장도 못 가요. 건설 경기가 안 좋아하니까 노가다 자리도 없어요. 일감이 없어서. 네. 네. 근데 그 사람들이 그런 거에 대한 문제의식이나 책임을 정치권에 돌릴 텐데 집권은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우리가 얘기하는 우리 언어를 보세요. 그런 얘기 하나요? 안 하잖아요.
네, 뭐 권력 투쟁에 관련된 얘기만 하고 그러잖아요. 2030들 이재명 대통령 국정 지지율에는 그래도 잡혀요. 코스피나 뭐 이런 거 얘기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구의 2030 지지율 요번에 그 득표율이 서울보다 더 나아요. 대구가 훨씬 보수적이겠죠. 근데 서울보다 낮잖아요. 그러니까 그 너무 남 탓을 하려고 하지 말고 저 유권자들이 왜 저렇게 의사 표시를 하는지를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분석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게 낫다. 이런 조언을 해주신 겁니다. 아니, 그리고 지금. 저는 그 말씀에 좀만 보태면 저는 유시민 전 장관님 제가 자꾸 예를 들어서 죄송한데 좀 감수하셔야 되는 게 가장 유명해서 제가 예를 드는 거예요. 거의 모세 다음으로 유명한 것 같아요. 모세 하면 이제 홍해의 기적, 물을 갈라버리잖아요. 이분은 그냥 국민을 갈라버립니다. 모세의 기적과 같은. 아 이것도 선거 직전에 나와가지고 항상 갈르죠. 일찍남 이찍남 이래가지고 ABC 뭐 이번에 신장시고는 거기에 또 숟가락 하나 얹어가지고 동지냐 동업자냐 완전 모세식으로 지금 다 가르고 있는 건데 저는 유시민 전 장관으로 상징되는 민주당의 기득권의 가장 큰 문제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본인들이 기득권인데 기득권이 아닌 척을 해요. 그러면서 그 위선이 하나 나오고 더 나아가서는 시대를 착각하고 있다. 시대착오적인 행동들을 계속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 시대착오적이에요. 잘못됐어요라고 지적을 하고 고쳐야 되는데 이분들이 강력한 팬덤 속에 휩싸여 있기 때문에 누구도 지적하지 않고요. 오히려 그 궤변을 박수치고 칭찬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궤변 속에 사람들이 빨려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걸 옆에서 지켜보고 있고 그 진영이 아닌 사람들이 봤을 때는 굉장히 고립되어 있고 정말 동의되지 않는 일들을 뭐 부흥회라고도 표현하는데 본인들끼리 그냥 부흥회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본인들이 주류가 됐고 어떤 기득권을 갖고 있는데 기득권 없는 척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서 마치 본인들이 집권했는데 그럼 집권당의 책임이라는 게 있잖아요. 책임을 망각하고 여전히 그냥 그 물병 던지는 식으로 일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국민들이 보시기에 특히나 젊은 세대들이 볼 때는 기가 차고 좀 이런 말이 형용모순인데요. 철이 안 든 어른을 보는 느낌이에요. 아니 근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안 고쳐지면 민주당도 정말 앞으로 갈수록 어려워질 수 있다.